안녕하세요. 성공을 여는 아침 굿모닝 애터미 이용석입니다. 한여름이 왔다는 게 몸으로 느껴지는 요즘이죠. 연이은 장마와 시작된 무더위에 다들 지쳐 계시진 않은가요? 이열치열이라는 말처럼 이 더위를 애터미 회원분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열정을 불태우며 8월의 굿모닝 애터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과 마무리에 사운을 제창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운을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운 제창 준비를 외치면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운 제창 준비!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하자, 하자, 하자.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애터미는 몽상과의 토크 콘서트, 성공 시크릿, 절대 제품 애터미, 글로벌 톡톡, 애터미 소식통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난달 새로운 패널분들과 함께 애터미 파크에서 이색적인 분위기로 몽상과의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었죠. 방송이 나가고 함께 캠핑을 즐기는 느낌이었다. 다양한 질문과 대답으로 속 시원했다 등 많은 호평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못다한 질문들과 속 시원한 답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몽상 토크 콘서트의 사회를 맡게 된 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애터미라는 기회를 잡아 지금은 날마다가 행복인 로얄 마스터 이용균입니다. 제주도의 신화 크라마스다 김지연입니다. 대전에서 온 스타마스터 김수진입니다. 몽상 토크 콘서트의 주인공 몽상 박한글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저 맨 뒤에 앉아 계신, 네. 네. 중국에서 온 세일즈 마스터 김향숙입니다. 중국 법인 오픈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요. 해외 사업을 잘 펼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거는 좀 저희 우리 사업자분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태국 법인 지난주 석세스를 일주일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비전 강의하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태국 법인이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굉장히 분위기도 좋았고 한국에 본사가 있다라는 한국 분들을 굉장히 참 좋겠다. 한국 분들은 본사가 한국에 있고 이 본사 파크도 새로운 신사옥도 보고 싶고 막 한국을 막 동경하는 거예요. 막 오고 싶다. 막 제가 가서 느낀 게 뭐냐면 현지의 그 해외 사업은 한국의 리더가 좀 들어가서 정말 같이 호흡을 같이 하고 그 한 사람의 리더가 세워지기까지의 시간이 참 필요하구나 이걸 느꼈고요. 그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며칠 하고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하면 또 원상태가 되고 그랬었는데 2년 동안 같이 살면서 서로 호흡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서로 이제 마음도 서로 알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리더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법 이렇게 리더 미팅 판매사 이상 미팅을 하는데 제가 센터 가서 참여를 해봤더니 굉장히 잘해요. 샤론 되신 분이 리더를 하는데 정말 한국에 있는 샤론 모주 이상의 아주 그 그룹을 끌어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해외 사업은 좀 한국에 있는 좀 중간 리더급이라도 들어가서 같이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해외 사업을 파트너들하고 함께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요. 또 특성상 우리는 네트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분들은 특히나 더
제품과 감정의 교류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어는 서로 통하지 않고 소통이 안 되지만 우리는 제품력이 우리를 받쳐주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 번은 아무도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파트너들 틈에 껴가지고 24시간을 지낸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핸드폰을 들고 소통을 하더라도 이게 완벽하게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통역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었는데 그냥 무작정 다 누워 해놓고서는 저희 제품을 막 발라줬어요. 발라주고 팩 발라주고 그리고 이제 10분 뒤에 이렇게 딱 띄워줬을 때 봐라 어떠냐 본인이 뭐를 느끼느냐 했을 때 정말 애터미 제품 굿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는 스폰서와 파트너와 함께 지속적인 리더가 바로 설 때까지 시간 투자와 우리가 감정의 교류가 된다라면 훨씬 더 해외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동감합니다.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제품이 통한다. 예, 해외 사업을 이제 오픈한 나라에는 그 나라의 이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스템에 올인하는 게 이제 맞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 이제 오픈하지 않은 나라, 오픈하는 데까지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잘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니코리팅을 할 때 곧 오픈이 된다라고 하는 섣부른 판단을 해서 빨리 니코리팅을 하기 위해서 빨리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앞세웠다가 그렇게 생각대로 오픈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많은 비용을 손실을 보게 되고 사람을 잃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을 잘 선별해서 사람과 사람이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많은 비용을 쓰는 것보다는 정말 리더급을 선별해서 초청을 해서 이 애터미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그들이 오히려 오픈을 기다리게 만드는 그렇게 해야 정말 경비라든가 시간을 손실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니 해도 그래도 처음으로 이제 해외 법인을 개척하신 저희 회장님의 또 나름의 노하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노하우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다 들어있죠. 예, 그 이상 없습니다. 예, 제품이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이제 회사이고, 그리고 진출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너무 서둘러요. 일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보면 무슨 상품 안 나오냐고 막 그래. 그래놓고 자기만 쓰거나 말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요, 그 제품 나오기 전에 내가 파트너들을 많이 만들어놔야 되겠다. 그래야 그 아이템이 턱 나오면은 내한테 PV가 턱 발생해서 무슨 직급이 하나 올라가도 이 수당이 발생되겠다. 이 계산을 하는데 좀 기다려주세요. 물건 나오는 거 내가 내 파트너들 좀 소비자 집단 좀 만든 다음에 출시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영리한 사람이에요. 이제 누구 한 사람 어느 나라에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있는 그 나라 오픈이 되면은 자기는 막 뭐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미 오픈돼 있는 데서 막 집중을 하면서 나는 오픈돼 있는 나라도 지금 막 할 일이 많은데 너무 회사가 막 빨리 오픈돼 가지고 너무 많은 나라가 벌어지는 것 같아. 도리어 내가 여기 좀 안정시킨 다음에 거기 오픈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요, 사업을 더 훨씬 사업의 진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너무 앞장서 가지고 내가 선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필요 없어요. 늦게 가서도요, 얼마든지 살 수. 애터미가 어때요? 대한민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아니잖아요. 늦게 시작해도 어때요? 지금 제일 잘하고 있잖아요. 늦게 시작했더라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이듯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 비해 가지고 내가 조금 늦게 들어가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또 한국에도 어때요? 우리 회원번호 몇 번이죠? 7093번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급이
총장입니다. 총장. 네. 형번호 몇 번이에요? 19,435. 예. 그때 단장님이잖아요. 7,000분 때만 늦게 와도 단장님 되고 그렇죠? 먼저 왔는데도 우리 이제 이용준 로얄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 직급은 낮은데 그때 리더스 클럽에 들어왔을 때 직급이 뭐였더라? 로얄 리더스 클럽의 국장이었습니다. 그렇지. 샤론인데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얼만큼 조직을 다지면서 가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런 특징 때문에 나는 뭐 직급 빨리 안 가도 그럼 어때요? 로얄 리더스 클럽 들어오면은 샤론인데요. 샤론 직급 달성을 해놓고 판매사도 못 맞추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샤론인데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늦게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막 뭐 다른 사람이 시장 다 먹어버리고 그렇지 않아요. 애들 계속 태어나고요. 매년 20살 넘어가지고요. 이렇게 우리가 리크루팅 할 사람들은요. 계속 새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기에 충분한 인류는 끝까지 남아있을 거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럼 오늘 몽상 토크 콘서트 속 시원한 답변 들으셨나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 드리며 오늘 몽상 토크 콘서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난 6월 박강일 회장님께서 호주 DSA의 초청을 받아 특별 강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애터미에서 실천하고 있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메스티지 전략에 대한 소개와 직접 판매 산업의 방향을 제시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Giving a warm DSA welcome to Mr. Hangil Park. 자, good day. 질리안이 저에게 오스트레일리식 인사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Not good day, good day. 야, 예, 사실 제가 여기서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상당히 염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호주는 한국보다도 이 다이렉트 셀링이 먼저 시작된 나라입니다. 저희 애텀이라는 회사보다도 훨씬 더 먼저 시작했던 그래서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상당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늦게 시작했지만은 그래서 이 산업 전체를 보고 늦게 시작한 만큼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도전적인 얘기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제 얘기가 이 다이렉트 셀링 비즈니스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움 안 돼도 할 수 없고요. 예. 반응이 상당히 늦게 오네요. 예. 호주는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고마운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약 120년 전 호주의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고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호주에서 처음 접했다는 것입니다. 1992년도입니다. 제가 이 호주에 그때는 월급쟁이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자동차 부품을 파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GM 홀덴 자동차 회사에 자동차 부품을 팔러 왔다가 여기 호주에 있는 분에게 처음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머릿속에 전기불이 하나 켜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주라는 나라는 저에게 매우 특별한 나라입니다. 저는 소개된 바와 같이 현재 애터미의 설립자이고 또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직접판매협회 11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제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세계 직판협회의 CEO 카운슬의 멤버가 됐다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매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 전체의 발전을 위한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과연 빅 비즈니스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빅 비즈니스를 하고 계속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 사업자적인 측면에서는 빅 비즈니스가 맞다고 동의를 합니다. 특별한 지식 없이도 또 그리고 특별한 어떤 투자금 없이도 진입을 해서 보통 10만 불 이상의 개인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빅 비즈니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빅 비즈니스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할인 매장보다도 10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왜 빅 비즈니스로 성장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애텀이라는 회사를 시작할 당시 이미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정체가 되어 있는 약간의 성장은 있더라도 고속 성장이 끝나버린 거의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이런 비즈니스에 진출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그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출을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정체되어 있는 이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저는 파악을 했고 이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매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 좀 비싸도 수당을 받기 위해서 물건을 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또 가격이 다른 유통 라인보다도 싸지 않더라도 물건이 팔려나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비즈니스가 크게 성장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를 만나면은 제품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유통에 가보면 할인 매장에 가면은 그렇게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필요한 물건이고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냥 쉽게 사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는 이 제품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제품이 왜 비싼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그렇게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팔려 나가는데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에서는 제품을 많이 설명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제품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이 제품이 왜 비싼가를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도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도 팔려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가격과 품질만 가지고 경쟁할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을 저는 고민을 하게 됐고, 애텀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애텀이라는 회사를 10년 전에 설립을 했고, 그런 일반 유통과 경쟁하겠다는 그 정책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지금 애터미는 매우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처음 설립을 할 때 저와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하고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을 해서 훨씬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훨씬 더 낮은 가격에 팔겠다. Absolute Quality, Absolute Price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메스티지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메스티지는 매스는 가격이 대중적이다 하는 뜻이고, 프레스티지는 품질이 프레스티지급이다. 그래서 매스와 프레스티지를 결합을 해서 메스티지 전략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애터미는 매우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란색은 매출액 증가입니다. 저희는 2009년에 창업을 해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 2019년도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30%에서 40%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가 이렇게 이런 정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저희 회사의 기본 정신하고 매우 관련이 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터미는 사원 1번이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입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결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궁극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젖소 철학, 아기 철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잘 돌보는 것은 아기로부터 뭐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기 자체의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애터미는 사람을 어떤 경우에도 결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궁극적인 목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영자들에게 우리 임직원들이나 우리 회원들을 회사가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들을 어떻게 성공시킬 건지 그들 자체에게 목적을 두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야말로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포털 비즈니스가 전 세계 시장을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포털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그 오너와 주주들에게 모든 부가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세상은 80대 20 파레토 법칙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1대 99의 세상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그런 이제 99%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학자들은 0.001% 대 99.99%의 세상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부를 빼앗아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야말로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입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실제로 진입 장벽이 없습니다. 출발에 평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노력의 대가로 그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자유스러운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의 수당 체계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의 수당 체계마저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몇몇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수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한 달에 몇십억까지 받아가는 그런 회사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이 좀 수정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수당에 캡을 씌웠습니다. 실링을 만들어서 한 달에 10만 불 이상, 1억 이상은 벌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수십억씩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1억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게 품위를 유지한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몇십억씩 받는 수당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더 가난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이 실질적으로 이 자유와 평등과 박애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그래서 사회에 매우 이로운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남달리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저는 이 현재 한참 뜨고 있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의 다음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저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약 30에서 50% 정도의 수당을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플랫폼에서 물건을 사던 사람들이 이 플랫폼보다 우리가 비싸지만 않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로 올 것입니다. 여기에 왔는데 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절대 다시 플랫폼으로 가지 않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에 의해서 쫙쫙 붙여나가는 이 시스템이 우리는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모든 나라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바로 일자리 문제입니다. 많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를 이런 포털 플랫폼들이 다 뺏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큰 문제가 되는데,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구할 수 있는, 미래의 소민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플랫폼, 다른 유통 라인하고 가격과 품질로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파이프라인 비즈니스라고 설명들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만들면은 물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 하나 있어요. 파이프라인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가격이 더 싸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그런데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만들었던 파이프라인은 어떤 거였냐면은 가격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놨는데 물이 흘러가지를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모인 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모여 있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을 이끌고 가는 여러분들이 이 파이프라인이 기울기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다른 유통 라인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만들어만 준다고 하면 이 비즈니스는 틀림없이 다음 세상, 지금 변하는 세상에 구원자가 되고 대안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가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하고 품질과 가격에서 경쟁을 해서 당당하게 이기는, 그래서 다음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칩니다. Thank you very much. 이번 순서는 성공 시크릿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제주도의 첫 번째 사업자 김지연 크라운 마스터입니다. 앞서 몽상과의 토크 콘서트 패널로도 출연해 주셨죠? 그녀가 알려주는 오늘의 성공 시크릿,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 마스코트 크라운 마스터 김지연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옷가게에서 그 단골 손님으로부터 화장품 한 세트를 소개받고 지금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품을 써봤더니 제품질이 너무 우수하고 가격은 너무 저렴하여 손님들에게 전달하다 보니까 제가 이 애터미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가서 세미나를 듣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제가 6개월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되었는데요. 애터미 성공의 첫 번째 열쇠는 오토 판매사입니다. 오토 판매사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오토 판매사는 미친 듯이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저의 첫 번째 성공 시크릿, 오토 판매사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라. 네, 오토 판매사는요, 왜 완벽한 성공자일까요? 오토 판매사까지가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오토 판매사가 지나면 200이 400되고 400이 800되고 800이 1600되는 승수의 법칙이 되더라는 거죠. 오토 판매사까지는 내가 미친 듯이 뛰어야 돼요. 자, 제가 있으면요, 좌우로 1일에서 15일, 16일에서 말일, 250만 PV, 250만 PV 하면 직급수당이 플러스 마이너스 약 50만 원, 후원수당이 플러스 마이너스 약 50만 원 해서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또 후반에 16일에서 말일, 16일에서 또 말일 하면 또 마찬가지죠. 250만 PV, 250만 PV가 하면 똑같이 전후반 유지가 되면 200만 원의 수입을 가질 수 있어요. 상당히 이거는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200만 원 벌 수 있는 거 요즘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보면 이게 연식이 많이 되신 분이 있는데 200만 원 벌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200만 원 벌기 힘듭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오토 판매사가 비전이 뭡니까? 오토 판매사의 비전은 계속 회사가 존재하는 날, 내 하위의 매출이 존재하는 날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수도꼭지를 털면 물이 콸콸콸콸 나오듯이 파이프가 연결되어서, 소비자 그룹 멤버십이 파이프가 연결되어서 수도꼭지만 열면 콸콸콸콸 계속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가는데 방향이 있어.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가면 돼요. 자, 첫째는 여러분들이 꿈이 있어야 돼. 꿈과 목표예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드림, 꿈 있는 사람. 난 꿈 있다. 꿈이 다 있어요. 몇 분만 빼고 다 있어. 여기 오신 분은 꿈이 있기 때문에 오셨죠? 그쵸? 꿈이 없는 사람 여기 들어올 수도 없어요.
아니 들어오지도 않아요. 자, 꿈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생겨요? 목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 목표를 이루려면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 근데 이 목표를 내가 오늘은 오토 세일즈 마스터니까 내가 1년에 가겠다. 나는 2년에 가겠다. 명확하게 자세히 적으셨어요? 인생 시나리오에? 안 되신 분들은 정확히 적으셔야 돼. 나는 2019년 12월 30일까지 오토 판매사, 오토 세일즈 마스터 꼭 되겠다. 기간을 명확하게 적으셔야 돼. 그냥 가겠다가 아니에요. 명확하게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꿈을 꾸셔야 돼. 목표를 세우고 날마다 꿈을 꾸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될 것이다.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꿈을 꾸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4개월 만에 되고, 어떤 사람은 1년 돼도 안 되고, 2년 돼도 안 되고, 3년 돼도 안 되고, 돈 안 돼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루의 목표가 중요합니다. 하루 목표. 하루에 몇 시간 일하십니까? 공무원들도 8시간 일해요. 공무원 들어가서 30년 이상 근무해야 200에서 300의 연금성 소득이 나와요. 저희 남편도 35년 경찰 간부직으로 있어서 지금 30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우리 남편도 보면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고요. 8시간이지만 거기에서 이제 간부직이기 때문에 많이 시간을 투자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하세요? 하루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하루에 10시간 이상 나는 투자하겠노라. 나는 우리 가족들 앉혀놓고 그렇게 했어요. 밥도 못 해주고 빨래도 못 해주고 청소도 못 해주고 10시간 투자하려면 이상 하려면 못 해준다. 경조사도 못 가고. 근데 10시간만 투자하겠다. 이상 투자하겠다는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만나는 사람을 10명 이상 만나보자. 10명 이상. 저는 1대1로 만나는 것보단 어떤 사무실에 가서 많이 이제 소비자들을 만들어내. 직역이라 그러죠. 직역 개척하는 거. PV도 하루에 10만 PV 이상 꼭 하고 집에 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점심을 한 끼 굶어.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가. 12시가 돼도 안 들어갔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다 보니까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보름이 되고, 보름이 한 달이 되고, 이렇게 저는 단기간의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장기간의 목표는 5년에 노열 마스터가 제가 목표였었어요. 5년에 노열 마스터 가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단기 목표를 세우고 장기 목표를 세워서 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저는요 더 빨리 됐어요. 진짜 노열 마스터는 5년에 갔고요. 오토 세일즈 마스터는 더 빨리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의 목표가 중요해요. 하루하루를 오늘은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땡, 오늘은 비가 와서 땡, 눈이 와서 바람이 불어서 땡 하면 안 돼요. 하루하루 목표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의 목표가 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그냥 무심결로 보내버리면 안 돼요. Time is gold. 시간은 곧 돈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다 누구한테 24시간 주어져요. 맞습니까? 맞아요? 많이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그래도 다 시간을 24시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하게 시간을 다 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애텀의 비전을 보고 정말 오토 세일즈 마스터 가려고 미친 듯이 하루 10시간 이상 투자하면서 해내는데 그냥 시간을 막 보내버려. 돈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진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자라면 돈을 수십억 수백억을 가졌다면 여기 오겠어요? 안 와도 돼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없고 이러니까 여러분 오셨잖아요. 그럼 가진 건 뭐예요?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 투자하셔야죠. 자산이 시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투자할 것은 시간밖에 없어요. 네트워크는요 제가 보니까요 시간 싸움이더라고요. 누가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빨리 속도를 내느냐예요. 저는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투자한 건 시간을 많이 투자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도 안일하게 해요. 집에 가서 남편 오면 밥 다 챙겨주고 애들 다 픽업시켜주고 학원 보내주고 학원 애들 간식 먹여서 보내고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앞서 오토 판매사가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시간을 적극 활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토 판매사를 어떻게 가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을 적극 애용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멤버십을 형성하고 세 번째는 후속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의 두 번째 성공 시크릿, 오토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 세 가지 포인트를 실천하라. 여러분, 오토 판매사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오토 소비자, 오토 컨슈머, 오토 소비자를 여러분들이 많이 만드셔야 돼. 자, 오토 소비자라는 것은 상품의 어떤 지식도 약간은 있어요. 그리고 써봐서 좋으니까 재구매도 해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도 하고 또 남이 회원가입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 저도 오토 소비자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오토 소비자예요. 저도 오토 소비자. 오토 소비자이면서 오토 소비자를 거느린 저입니다. 그러니까 오토 소비자를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막 센터에 가보면 막 택배 아줌마, 택배 아저씨로 전락할 때가 너무 많은 사람, 꼭 붙여야 될 때도 있죠. 먼데 있는 사람들은 택배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토 소비자를 만들려면 자발적인 재구매를 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장바구니에 들어가서, 쇼핑몰에 들어가서 장바구니에 넣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죠. 맨날 갖다 주다 보면 일어날까요? 재구매가? 자발적으로 매출이 떠요? 안 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 가운데 물론 이렇게 막 이렇게 가서 전달도 해야 되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비자를 관리를 하셔서 쇼핑몰에 들어가서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돼. 우리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쇼핑몰에 들어가서 바구니 담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쉬워요. 어플을 깔아주고 직접 구매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아플 경우에, 내가 어떤 교통사고가 나왔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경우도 매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를 합니까? 욕실 들어가서 이를 닦죠. 또 세수하죠. 모든 게 다 애터미를 하듯이 그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와 같이 전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안내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제품 애용자가 되셔야 돼요. 제품의 매니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제품에 미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제품 썼더니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다른 제품 쓰고 싶지 않아. 아주 애용자가 되셔야 돼. 그 쓴 감동과 감격을 소비자들한테, 고객들한테 전달이 돼야 돼. 그랬을 때 그 고객이 써보려고 그러고 내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면 제품을 사용을 안 해요. 그리고 어떤 감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동을 못 전하는 거예요. 저는 제품에 굉장히 미쳐 있어요. 어떤 제품을 갖다 줘도 안 쓰고요. 누구만 만나면 제품 얘기가 나와. 왜 그럴까요? 제품에 미쳐 있어. 이 제품을 그런 마음과 감동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멤버십을 형성을 해야 돼.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 그럼 멤버십은 뭘로 형성을 해요? 제품이 해준다는 거야. 제품을 들고 다니면서 많이 전달하다 보면 멤버십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아이고 뭐 하나 사주기만 하면 고맙게 생각하고, 회원가입을 내 안으로 해야죠. 유도를 해야죠. 내 안에 들어와야 내 멤버십이 돼서 자동으로 매출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들고 다니면서 멤버십을 만드는데 아주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품을 팔고 그 다음 2, 3일 후에는 여러분 바로 후속 조치가 들어가요. 전달만 해서 끝나버리면요, 재구매가 안 일어납니다. 후속 조치가 돼야 돼. 후속 조치, 자, 써보셨어요? 안 써봤어요? 그럼 달려가세요. 쓰게끔 만드세요. 소비자들은요, 급하지가 않아요. 그냥 쓰던 거 다 쓴 다음에 쓰려고 그러는데요, 가서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팩도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그 사용감을 보시고 빨리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속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후속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야 이 사람이 재구매가 일어난다. 우리는 뭐를 겨냥해야 돼요? 재구매를 겨냥해야 돼요.
한 번만 팔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재구매가 일어나야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데 한 번만 그냥 팔고 끝나버려. 끝. 관리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보면 여러분의 계보도상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뭐가 들어갔고 이 사람의 제품은 어떤 반응이 있고 다 적으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완벽한 성공자 오토 판매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품에 반한 오토 소비자가 만들어졌다면 그 다음으로는 내 조직을 키우는 일입니다. 내 조직을 키우려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단 세미나에 초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저의 세 번째 성공 시크릿, 세미나 초대로 조직을 키워라인 것입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시작하면서요. 제가 와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제가 1번이에요. 그러면 제가 시스템에 가서 석세스 세미나 가서 이거 결단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석세스 아카데미에만 앉혀놓으면 나 같은 사람이 나오겠구나. 계속 그래서 시스템에 석세스에 가자 했어요. 그러면서 목표를 200명을 세웠어요. 200명. 200명의 목표를 가자. 왜 200명을 세웠냐면요. 제주도는 처음에 우리 속리산에서만 할 때는 먼저 오는 순서대로 자리 배정을 했어요. 지금은 아니죠. 그때는 먼저 오는 순서. 그럼 어때요? 앞에는 다 충청도 사람들이 앉아. 가까우니까 제일 먼저 가서 자리 참여해요. 막 새벽 5시, 6시부터 자리 싸움 했어요. 그러면 제주도는 저 뒤에 자리도 없고 돗자리 깔고 앉아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파트너들이 불평이 많았죠. 그리고 자리 싸움도 무지 많이 했어요. 뭐 속리산에 해봐야 1,500에서 2,000명 앉으나만 한데 지금은 지역에서 뭐 9개 지역에서 이렇게 하니까 뭐 그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공사에다 전화한 거예요. 근데 제주항공에 전화했더니 200명만 모아놓으면 전 세계를 띄워주겠습니다 이래요 저한테. 아싸 200명 하자. 200명 목표가 200명. 아침 조회 때마다 사원하고 200명 가자 외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100명 이상의 제주도에서 속리산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 파트너들이 이런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에 2,500명이 앉아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응? 이 시스템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미나에만 앉혀놓으면 내 파트너가 몇 명이 앉아있는가 이 시스템에.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1번이에요. 내가 1번인데 이 시스템에 몇 명이 앉아있는가 여러분의 성공의 관건이라는 거죠. 맨날 이번 달도 혼자 오고 다음 달도 혼자 오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조직 커지지가 않아요. 누구를 데려와야 돼요? 소비자. 다음 달에는 2명, 또 다음 달에는 4명. 그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관계를 만들어야 되죠. 와서 한번 가보자 하면 가요? 안 가요. 그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줘야 내가 속리산 한번 가보자. 아니면 부산 한번 가보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찾아갔다가 야 애터미 우리 세미나 한테 가볼래? 이렇게 하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제품이 안 써본 사람은 비전을 보고 애터미 사업을 해도요 돈 안 되면 다 떠나가 버려요. 돈만 보고 오는 사람들은 떠나가 버려요. 제품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용하고 정말 제품에 미쳐서 정말 입에 거품을 물고 써봐 이렇게 하면서 제품을 먼저 접한 사람은요 절대 좀 시간이 지나서 돈이 안 돼도 견딥니다. 근데 저도 제품을 써봐서 굉장히 좋았잖아요. 제가 이 일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처음부터 제품 써봐서 좋으니까 전달해보니까 소비자가 몰려오니까 제가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제품으로 초대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무조건 세미나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제품으로 초대해서 제품이 좋다는 사람을 어디로 초대해요? 세미나 센터에 초대하고 원데이 세미나에 초대하고 석세스 아카데미에 초대하셔야 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에 세미나에 로그인이 접속이 돼 있어야 돼. 내가 접속돼 있고 내가 또 데려오는 사람도 접속할 수 있게끔. 저는 그런 게 좀 강해요.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계속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기다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기다려. 그리고 여러분이 계보도상에서 좌우에 많은 사람을 관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5명
좌에 5명, 위에 5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사람을 시스템으로 어떻게 하면 안내할까? 이 생각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자나깨나 밤이나 낮이나 그 생각. 저는 그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다음 달엔 누구를 데리고 가? 그리고 내 파트너한테 다음 달에 2명 데려오세요. 3명 데려오세요. 그것만 했다니까요. 그것만 했는데 성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막 제가 설명하고요.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 설명하고 자기가 다 얘기하려고 그래. 그러면 상대방이 너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갈 사람이 없어. 또 자기가 너무 똑똑하니까. 우리 일은요, 저처럼 아쓱 좀 모자란 사람이 잘해. 조금 모자라다 한 사람이 잘한다니까요. 나를 내려놓고 정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그 사람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오픈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돼. 하나도 베풀지도 않고, 집에 갈 때 꽃 한 송이도 안 사고, 만날 때 커피 한 잔도 안 사면서, 응? 가자 그러면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에만 내 파트너가 앉아있더라면, 여러분이 몇 명이 앉아있더라면 그 숫자에 배가 승수법칙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앉아있어요. 그러면 인프라는 커지게 돼 있어요. 멤버십은 커지게 돼 있어요. 요즘엔 부업가 세미나를 많이 하니까요, 부업자들을 끌어들이기 굉장히 쉬워요. 우리 애터미가 처음에 돈 안 된다 그러면 부업자들 지금 굉장히 밖에 불안하고 있죠. 자영업자들도 불안하고 있고, 뭐 보험 다니는 사람, 방판에 있는 사람, 모든 회사 직원들 뭐 다 불안하고 있어. 언제 잘릴지 모르고, 언제 이 회사가 문 닫을지 모르고 불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잡을 하나 할 수 있는 정보를 줘야 된다. 아니, 토끼도 겨울을 날려면 굴을 3개를 판대요. 굴을 3개를 파서 먹이를 3군데다 묻어놓는데요. 눈사태가 나면 굴이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3개의 굴을 판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몇 개의 굴을 파십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미국 가보니까요, 미국은 보통 3잡, 4잡, 2잡 다 하고 있어요. 항상 불안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느냐면, 아이고 한 가지나 똑바로 해, 한 가지나. 난 한 가지밖에 못해.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부업자들을 많이 만드시면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쉬워요. 왜? 그들이, 소비자는 누가 만듭니까? 소비자들은 부업자와 정말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만들잖아요. 그분들의 지금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애터미를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부업가 세미나를 회사에서 지금 열고 있잖아요. 저는 처음 애터미를 시작할 때 제주도에서 또 육지로 굉장히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내리고 할 때마다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었고요. 청력도 굉장히 안 좋아졌음을 제가 느낍니다. 애터미를 만나서 저는 굉장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정말 애터미라는 도구는 굉장한 축복의 도구이고 희망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고 애터미에서 성공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끝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고 가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의 자리에 함께 오리라 믿습니다. 용기를 내셔서 다 함께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앞서 김지연 크라운 마스터의 성공 시크릿 중 오토 소비자를 만들려면 내가 먼저 제품 애용자가 되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애터미 제품의 매력 속으로 빠져들게 할 절대 제품 애터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제품이 여러분을 사로잡을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시간당 190개, 하루 4,590개가 팔린 절대 제품. 총 판매량 1,631만 9,173개. 1,3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애터미 선케어 시리즈. 6가지 다양한 타입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애터미 히트 상품 자외선 차단제. 지금부터 절대 제품 애터미와 함께 나에게 꼭 맞는 애터미 자외선 차단제를 찾아볼까요?
햇볕 쨍쨍한 어느 여름날. 특별한 체험을 위해 다양한 성별과 연령대의 체험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밖에 나갈 때 꼭 바르죠. 요즘 자외선이 강하니까 되도록 잊지 않고 바르죠. 저는 흐린 날에는 안 바르고 맑은 날에만 발라요. 여러 사람들이 모인 만큼 대답도 다양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 맞는 자외선 차단제는 어떤 걸까요? 애터미 선케어 제품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체험단 모두가 각각 6가지 제품을 테스트해본 후 자기에게 맞는 제품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내 얼굴이 나오네? 제가 선택한 제품은 입니다. 나에게 꼭 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찾기 위해 신중을 기하는 체험 참가자들. 가볍고 되게 잘 발려. 바른 것과 안 바른 것이 차이가 많이 나죠? 하겠습니다. 제품 선택의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제품은 제품입니다. 그 텁텁한 그 느낌 하나도 없고 그냥 촉촉해. 진짜 하나도 안 끈적거려요. 꼼꼼하게 잘 발라주고 뽀얀한데? 이거 비비크림 아니야? 딱 보면 하얘지는 것 같지 않아요? 참가자 전원 체험 완료. 과연 참가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먼저 20대 중반 여성 참가자의 선택. 저는 A 제품을 선택하겠습니다. 왜 A 제품을 선택하셨나요? 발림성이 되게 좋고 부드러워요. 가벼운 느낌이 나고 보통 이렇게 가벼운 제품은 자외선 차단이 좀 제대로 되나? 좀 찝찝하긴 한데 이 제품은 약간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느낌? 그렇다면 20대 초반 남성의 선택은? 제가 선택한 제품은 바로 이 B. 왜 B를 선택하셨나요? 남성분들이 이제 원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되게 바르면 보세요. 저도 되게 누리누리한데 금방 알아챘어. 좋은데 되게 이거? 네, 그래서 까만 잡잡하거나 이제 누리끼리 하신 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딱 좋아요. 두 사람이 선택한 제품은 애터미 선스크린 베이지와 화이트, 애터미 스테디셀러 중 하나인데요. 애터미 선스크린 제품은 가장 기본에 충실한 선크림입니다. 오랫동안 고객으로부터 사랑받은 애터미 선크림의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애터미 대표 선크림, 선스크린. SPF 50+, PA3+로 높은 자외선 차단 지수를 지녔는데요. 피부에 부드럽게 발리면서도 끈적임 없이 산뜻함은 기본. 베이지와 화이트 두 가지 색상으로 피부톤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0대 중년 여성 참가자. 그녀의 선택 역시 궁금한데요. 저는 C 제품을 선택했어요. 인상이 좋다. 촉촉하니 나이가 들수록 자꾸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리고 자꾸 칙칙해지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바를 때마다 저는 늘 신경을 쓰이곤 했는데 이 피부가 화사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그녀가 선택한 제품 C는 애터미 앱솔루트 에센스 선 UV 프로텍터. 나이가 들면 피부 탄력이 약해지고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져서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칙칙해질 수 있는데요. 앱솔루트 에센스 선 UV 프로텍터는 중년의 여성들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케어 제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에센스의 촉촉함과 산뜻함을 지닌 앱솔루트 에센스 선 UV 프로텍터. 애터미 첨단 피부과학에 의해 탄생한 셀렉티브 브라이트닝 코드와 탁월한 천연 효능 성분들이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는데요. 앱솔루트 에센스 선 UV 프로텍터의 SPF 50+, PA4+는 국내 최대 자외선 차단 지수이기도 합니다. 이번 참가자는 체험단 최연소 10대 후반 여성 참가자인데요. 제가 선택한 제품은 D입니다. 왜 D를 선택하셨나요?
제가 피부가 민감성이라서 평소에도 아기 로션이나 순한 크림 같은 걸 잘 바르거든요.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하는 건데요. 되게 가볍고 산뜻하고 답답하지도 않고 아이들이 써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D 제품의 정체는 애터미 세라베베 썬밀크. 세라마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아이들도 안심하고 바를 수 있는 순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특히 천연유래 무기 차단제인 징크 옥사이드만을 사용하여 피부 자극을 최소화했는데요. 보통 유기자차와 무기자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유기자체는 화학적 차단제로서 자외선을 흡수하고 열로 변환하여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고, 무기자차는 물리적 차단제로서 피부에 얇은 막을 씌워 자외선을 튕겨냅니다. 피부가 민감한 아이들의 경우 화학 성분이 들어간 유기 차단제가 자칫 아토피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천연유래 무기 차단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반 남성 참가자는 어떤 제품을 선택했을까요? 휴대하고 다니기 편하게 선택을 이 제품을 하겠습니다. 왜 이 제품을 고르셨나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좀 바르기가 좀 쉽고요. 이렇게 슥슥 야외에 가거나 외출을 했을 때 이렇게 뭐 쉽게 덧대서 바르기만 하면. 특정 제품이 두 가지인데 왜 2를 고르셨나요? 이 제품은 안에 내용물을 보면 투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티가 안 나죠. 보통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나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얼굴만 하얗게 되잖아요. 저는 그게 싫어서 이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스틱형 제품을 고른 30대 초반 남성 참가자. 저는 F로 선택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분들도 요즘 피부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요즘 컬러 로션 아니면은 이 커버용 화장품 되게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발랐을 때 하얗게 일어나거나 뜨지도 않는 것 같고 하얗게 밝아지는 게 눈에 보여요. 오. 남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한 두 제품. 최근 고객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애터미 선스틱과 더마 카밍 선스틱입니다. 초강력 자외선 차단은 기본. 티나지 않아도 완벽한 애터미 선스틱. 애터미 더마 카밍 선스틱은 자연스러운 톤업 효과로 생기를 더해주는데요. 뿐만 아니라 핑크 파우더 칼라민이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특허받은 식물성 복합체 피토카민 콤플렉스는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종류도 효능도 다양한 자외선 차단제. 무엇보다 나한테 맞는 제품을 선택해 외출 시 잊지 말고 꼼꼼히 바르는 게 내 소중한 피부를 지키는 길이겠죠? 자외선 차단제라고 해서 선크림만 생각했었는데 다양해서 놀랐어요. 귀찮다고 대충 바르거나 안 바를 때도 많았었는데 이제 저한테 꼭 맞는 제품을 찾았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발라보도록 노력해볼게요. 뭘 바르느냐도 중요하지만 꼼꼼히 바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체험을 통해서 저한테 맞는 제품을 찾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앞으로 이 제품만 계속 쓸래요.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피부를 지키는 탁월한 선택. 애터미 선케어 시리즈가 함께합니다. 요즘 회원분들께 들어오는 문의사항을 보다 보면 글로벌 시장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하고자 애터미의 글로벌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톡톡,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애터미 글로벌 법인의 소식을 전하는 글로벌 톡톡의 최정희입니다. 지난 7월 애터미 파크에서 열린 석세스 아카데미에 많은 해외 법인 사업자분들이 참석해 주셨죠. 미국 120명, 일본 120명, 대만 60명, 그 외 1,100여 명이 넘는 해외 사업자들이 참석해 자국의 국기를 흔들며 환호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글로벌 애터미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애터미 해외 법인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미국, 일본, 호주 몇 개 정도 기억하시나요? 지금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 눈 크게 뜨고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터미 USA 글로벌 애터미의 첫 번째 이정표이자 가장 먼저 설립된 법인으로 직접 판매 원산지에서 글로벌 가능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곳이죠. 애터미 재팬 까다롭기로 정평이 난 일본 소비자들 속에서도 착실한 성장을 거듭하며 애터미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캐나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토를 가진 다민족 국가로 글로벌 애터미의 허브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죠. 이외에도 2014년 1월 오픈 후 4년 만에 대만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탑 10에 자리한 애터미 타이완. 2015년 3월 오픈 후 2년 만에 매출이 3배 늘어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애터미 싱가포르. 열악한 시장 환경에서도 모바일 앱 론칭과 컴포트 쿠츠 출시로 내실을 다지고 있는 애터미 캄보디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애터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애터미 필리핀.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시장이자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시장의 전투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애터미 멕시코. 2017년 6월 오픈해 동남아 물류의 교두보로 영향력을 굳히고 있는 애터미 타일랜드. 2018년 오픈한 후 호주, 뉴질랜드 등 유럽 시장에서 애터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애터미 오스트레일리아. 2016년 11월에 영업을 시작해 2018년 3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동남아 애터미의 맹주로 떠오르고 있는 애터미 말레이시아. 2018년 10월 오픈한 후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애터미 인도네시아. 글로벌 애터미의 첫 번째 유럽 법인이자 CIS 시장 공략의 핵심으로 성장할 애터미 러시아. 네, 이렇게 현재까지 오픈한 13개 국가 외에도 베트남, 중국, 인도, 터키 등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법인들까지 짧은 한 문장으로 소개하기엔 너무나 아쉬운 해외 법인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톡톡의 해외 탐방. 기억하시나요? 각 법인별로 좀 더 심층화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해외 탐방 국가는 어디일까요? 열대 우림 기후, 쿠알라룸푸르, 코타키나발루. 눈치채셨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말레이시아 법인입니다. 동남아의 보석이라 불리는 코타키나발루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이름만으로도 지금 제 주변이 시원한 바다로 둘러싸이는 느낌입니다. 말레이시아 법인에서 도착한 소식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애터미 식구 여러분. 저는 애터미 말레이시아 법인장 김세원입니다. 애터미 말레이시아는 2016년 10명의 임직원으로 오픈을 했으며 2017년엔 16명, 2018년에 18명, 2019년에는 20명으로 임직원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회원님들께 보다 향상된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 법인이 최초 오픈했 당시 34개의 제품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법인은 크나큰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인이 오픈한 2016년 약 30억 원의 매출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성장 좀 돼서 220억 원의 연말 매출을 기록했고요. 이는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독보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도 역시 그 전년도 대비 34% 이상의 매출 증가세를 보이며 고도의 성장세를 유지했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8년 대비 2019년도에는 상반기 지금 됐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매출 증가율이 2018년도 대비 4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그 애터미 회원분들이 자랑스러울 만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욱 많은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 말레이시아의 애터미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말레이시아 행사에 방문하시게 되면은 현재 말레이시아에서는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그 다음에 인도 이렇게 4가지 언어로 이제 다양하게 행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특성상 이제 동말레이시아와 서말레이시아가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말레이시아 회원분들을 위해서 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가 있는 서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코타키나바루가 많이들 아시죠? 다녀오셔서 이 동말레이시아 이렇게 다원 중계를 할 예정으로 더욱더 많은 회원분들이 참석하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터미의 문화, 나눔의 문화를 기본으로 말레이시아에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총 10번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한국 돈으로 약 1억 3,650만 원 정도의 기부 활동을 하였었고요. 올해 2019년에는 그 매달 회원분들하고 임지연이 합심을 해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활동으로 올해 들어서는 현재 예상컨대 약 20회 이상의 사회를 위한 공헌 활동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말레이시아 법인에서 최초로 그 귀가 안 들리시는 청각장애 분들의 기부 및 공헌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애터미 런 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픈초 많은 권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회원분들과 임직원분들이 서로 뭐 회사, 그다음에 회원 이런 구분 없이 우리 함께해서 재직협력해서 참 여기까지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애터미 말레이시아 법인이 되겠습니다. 애터미 말레이시아 올레! 감사합니다. Hi, I'm Husna, CS of Atomi Malaysia. Malaysia is a multicultural country and we have 3 main races reside here in Malaysia, which is Malay, Chinese and India. So due to this, we have varieties of food and we speak different languages, and also we are the one of the country that has the most holiday throughout the year. In Malaysia, we say Annyeonghaseyo as Selamat Sejahtera and Kamsahamnida as Terima Kasih. So one more time, Selamat Sejahtera and Terima Kasih. 네, 말레이시아 법인에 이어 글로벌 톡톡 해외 탐방 2번째 법인을 소개합니다. 열대 몬순 기후의 나라 푸켓, 수도는 방콕. 네, 맞습니다. 바로 태국 법인인데요. 첫 번째 나라보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또 자주 바캉스를 떠났던 나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소식들이 도착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태국 법인에서 도착한 소식 만나볼게요. 사디캅! 안녕하세요. 올 5월 1일부로 태국 법인으로 부임한 신임 법인장 이부영입니다. 태국을 사랑해 주시는 애터미 본사를 비롯하여 해외에 계시는 여러 임직원분들, 글로벌 회원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 공교롭게도 올 8월은 애터미가 태국 시장에 진출한 지 2년여가 되는 달입니다. 앞으로 내부 조직과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애터미 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태국 법인은 2017년 8월에 개소하였으며 현재 약 8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직접 판매 시장 규모는 전년도 기준 약 3조 5천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아세안 내에서는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2번째로 시장 규모가 큰 국가입니다. 올 3월에는 해모임이, 5월에는 더 페임이 각각 런칭하였으며 올해의 경우 전년 대비 약 20% 정도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약 4조 원으로 추정되며 아세안 국가 중 화장품 시장 규모가 제일 큰 국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화장품 5대 수출국 중 하나로 전체 수출 중 약 3%를 차지하고 있는 원조 한류 국가입니다. 애터미의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브랜드 파워만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면 애터미의 가장 큰 경쟁력인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원칙을 바탕으로 분명 빠른 시일 내에 태국 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태국에서도 이제 스타 마스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를 포함한 태국 애터미 가족 모든 분들이
태국 내 애터미 사업의 활성화 및 시장 확대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애터미 회원분들과 소통과 재심 협력을 통해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금캅. สวัสดีค่ะโบค่ะจาก Atomy ประเทศไทยค่ะวันนี้โบจะมาแนะนำ Atomy ประเทศไทยให้ทุกท่านได้รู้จักกันนะคะประเทศไทยตั้งอยู่ในทวีปเอเชียตะวันออกเฉียงใต้มีพื้นที่ 500,000 กว่าตารางกิโลเมตรใหญ่เป็นอันดับที่ 50 ของโลกมีทั้งหมด 77 จังหวัดโดยแบ่งออกเป็น 6 ภูมิภาคมีกรุงเทพเป็นเมืองหลวงประชากร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มีจำนวนประมาณ 70 ล้านคนมากเป็นอันดับที่ 20 ของโลกค่ะคนส่วนใหญ่ยังสามารถสื่อสารภาษาอังกฤษได้เนื่องจากในปัจจุบันมีชาวต่างชาติเดินทางเข้ามาทำงานและอาศัยอยู่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เป็นจำนวนมากรวมถึงภาษาจีนที่ประชากรมากกว่า 40% มีบรรพบุรุษเดินทางมาจากประเทศจีนค่ะทำให้ประเทศไทยมี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เชื้อชาติและวัฒนธรรมเวลา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จะช้ากว่า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ใต้ประมาณ 2 ชั่วโมงค่ะสำหรับสภาพอากาศ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มีทั้งหมด 3 ฤดูค่ะ 1 คือฤดูร้อนฤดูร้อนมากและฤดูร้อนมากๆค่ะล้อเล่นค่ะมีทั้งหมด 3 ฤดูคือฤดูร้อนฤดูฝนแล้วก็ฤดูหนาวค่ะสภาพอากาศโดยทั่วไปจะเป็นสภาพอากาศร้อนชื้นค่ะอุณหภูมิเฉลี่ยจะอยู่ที่ 18-34 องศาเซลเซียสค่ะเมื่อพูดถึ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นอกจากอากาศที่ทุกคนนึกถึงแล้วก็ยังมีอาหารที่ขึ้นชื่ออย่างเช่นต้มยำกุ้งผัดไทยหรือส้มตำที่หาทานได้ง่ายอร่อยและราคาไม่แพงค่ะและเรายังมีสถานที่ท่องเที่ยวที่ขึ้นชื่อและสวยงามนอกจากในกรุงเทพแล้วก็จะมีภูเก็ตหรือพัทยาที่มีความสวยงามทางทะเลหรือเชียงใหม่ที่อยู่ทางตอนเหนือของประเทศและมีอากาศหนาวเย็นในช่วงปลายปีค่ะเฉลี่ยแต่ละปีจะมีนักท่องเที่ยวเดินทางเข้ามา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ปีละประมาณ 40 ล้านคนค่ะโดยเฉพาะในช่วงเทศกาลสงกรานต์ค่ะซึ่งจะเป็นวันหยุดยาวของปีใหม่ไทยประมาณวันที่ 13-15 เมษายนค่ะคนไทยส่วนใหญ่จะเดินทางออกจากกรุงเทพเพื่อกลับบ้านเกิดกันหากใครเดินทางมากรุงเทพในช่วงเวลานั้นสามารถมาร่วมสนุกได้นะคะสวัสดีค่ะอันยองเซโยหนิงนะคะจากฝ่ายมาร์เก็ตติ้งค่ะวันนี้หนิงจะมาบอกกล่าวเรื่องมารยาทไทยให้ทุกคนได้ทราบกันค่ะข้อแรกนะคะศีรษะค่ะศีรษะถือเป็นของสูงนะคะสำหรับคนไทยเพราะฉะนั้นอย่าสัมผัสหรือแตะต้องศีรษะผู้อื่นโดยไม่ได้รับการอนุญาตนะคะข้อ2เท้าถือเป็นอวัยวะที่อยู่ในตำแหน่งที่ต่ำนะคะเพราะฉะนั้นเราไม่ควรวางเท้าบนที่สูงเช่นบนโต๊ะค่ะและข้อสุดท้ายค่ะการไหว้คนไทยจะใช้การไหว้ในการทักทายขอโทษและขอบคุณค่ะและวันนี้นะคะหนิงก็จะมาสาธิตการไหว้ค่ะแล้ววันนี้ค่ะหนิงก็จะมาสอนภาษาไทยที่ใช้บ่อยให้ทุกคนได้ทราบกันนะคะสำหรับผู้ชายให้ลงท้ายด้วยคำว่าครับและผู้หญิงลงท้ายด้วยค่ะคำแรกนะคะอันยองเซโยสวัสดีค่ะคำซามิดาขอบคุณค่ะเซซงฮัมนิดาขอโทษค่ะเน่ค่ะอานิโยไม่ใช่ค่ะโอ้ช่อนมัน1,000,000 바트 아토미 타일랜드 수수 세계는 한 권의 책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둘러보지 않는 것은 그 책의 한 페이지만 읽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한 법인의 소식을 만나보니 저도 글로벌 상식이 쑥쑥 커나가는 느낌인데요. 글로벌 톡톡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이라는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다음에도 알찬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 애터미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애터미의 따끈따끈한 최신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도착했을지 애터미 소식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매거진 포브스 코리아 8호로 커버 스토리의 주인공은 애터미 박한길 회장이 되었습니다. 포브스 코리아는 경제 리더들의 성공 노하우와 경영 철학, 글로벌 기업들의 최신 경영 트렌드 등을 담은 고품격 경제 잡지인데요. 이번 8호로에서 박한길 회장은 창업 10년, 매출 1조 원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글로벌 유통기업으로 성장한 애터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모든 애터미 가족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애터미의 이야기가 담긴 포브스 코리아 8호로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19일 중국 옌타이시 한중 산업단지에서 애터미 중국 비전센터 및 보건식품 공장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공식에는 애터미 박한길 회장 및 칭다오 주재 한국총영사관 서경현 영사, 중안산업단지 추진위원회 손일범 부주임 외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애터미 중국 사업 비전 소개를 시작으로 기념사와 축사, 시삽식, 기념 촬영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에 건설하는 중국 비전센터와 보건식품 공장은 제2단계 생산기지라 할 수 있는데요. 중국 진출 1단계인 칫솔과 주방용품 공장은 이미 생산 조건을 구비하고 중국에서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번에 설립되는 중국 비전센터는 브랜드 홍보센터, 회원 활동 공간, 직원 사무 공간과 약 3천여 명을 수용하는 대형 세미나 시설을 갖추어 매주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보건식품 공장은 애터미 중국의 주력 보건식품을 생산하는 전쟁기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날 기공식에서 박한길 회장은 애터미는 중국에서 소비자 중심의 직접 판매 모델을 정착하여 고객의 성공적 소비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터미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오픈되었습니다. 이번 유튜브 채널 오픈으로 애터미 회원분들의 사업 전개에 있어 또 하나의 성공 도구로 작용할 듯한데요. 기존에 애터미의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던 채널 애터미에 이어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의 최신 소식을 가장 먼저 받고 싶다면 좋아요 누르기와 구독 버튼이 필수! 유튜브 채널 오픈과 동시에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오픈 관련 다양한 이벤트는 애터미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남자의 피부를 완성할 애터미 옴무 에너자이징 올인원이 출시됩니다. 쉽게 칙칙해지고 번들거리는 남성의 피부. 하지만 무엇인가를 바르는 걸 귀찮아하는 분들이 많죠. 이런 남성들을 위해 스킨, 에센스, 로션, 크림 4가지를 하나로 담은 애터미 옴무 에너자이징 올인원이 그 고민을 해결합니다. 애터미 옴무 에너자이징 올인원은 블루젤과 화이트 크리미의 2가지 포뮬러가 함께 나오는 스마트한 듀얼 에센스 타입으로 피부의 급속 수분 충전은 물론 유기농 힐링 콤플렉스 함유로 피부 진정, 보습과 영양 공급, 상쾌한 마무리를 선사합니다. 여기에 미백, 주름 이중 기능성으로 남성의 칙칙해진 피부톤과 미세한 주름을 효과적으로 케어합니다. 뜨거워지는 여름, 점점 더 거칠어지는 남성의 피부. 이제 애터미 옴무 에너자이징 올인원을 만나보세요. 사실 오늘 제가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았는데요. 목소리가 듣기 안 좋았어도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애터미 그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를 더 열심히 사용해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회원분들께서도 목 관리 잘 하셔야 되니까 방송 끝나면 다 같이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름의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여러분의 열정을 쏟아내는 8월이 되길 바라며 8월의 굿모닝 애터미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영과 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 사람을 목적으로 삼겠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이 쌓여가는 그런 일을 하는 수단이 바로 애터미라는 거다 하는 겁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내 미래의 모습을 누가 창조해내야 되냐면 내가 창조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려내야 돼요. 그
그걸 어떤 것을 그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려 가지고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면은 그 그려진 그 미래의 나의 모습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생각은 저 위에 있지만은 우리의 자세는, 허리는 한없이 낮아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행동 양식의 기본은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겸손히 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일하는 것은 다 겸손히 섬기는 것.